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일본사 개념 정리로 돌아와서 오늘 일본사 개념 정리 10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사 개념 정리 좀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대략 개념 살펴본다는 게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현대사 들어오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또 스토리들이 있어서 조금 늘어지고 있는데 뭐 최대한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이야기까지 딱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후에 1910년대, 20년대 일본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그리고 무단 통치를 전개해 나갑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한국사 시간에 익히 배우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1910년 우리나라에 무단 통치를 전개했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쪽의 상황이고, 저는 일본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1910년 일본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자, 1910년에 일본에서는요, 덴노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덴노가 일본 천황이죠. 당시 덴노는 메이지 덴노였는데요. 이 메이지 덴노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고토쿠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주동한 사람이 고토쿠 슈스이라는 인물이다 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고토쿠 슈스이라는 인물은 과거 러일 전쟁 때부터 러일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운동을 했었고요. 반제국주의 활동을 하면서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던 일본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던 아나키스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1910년쯤 와서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고토쿠 수스이 등 사회주의자들이 당시 덴노, 메이지 덴노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했다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토쿠 수스이 등 사회주의자들이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고토쿠 슈스이 등 26명의 사회주의자들이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1963년 일본에서 재심 청구가 됐고요. 현재 일본의 많은 사학자들은 이 사건, 고토쿠 사건이 당시 사회주의자들 탄압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천황, 덴노를 암살하려다 실패했던 그런 고토쿠 스스이 사건, 고토쿠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에서 사회주의란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반국가 이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탄압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사회주의와 뭐 덴노 암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자, 1910년에 메이지 덴노는 죽지 않았지만 2년 후에 바로 죽습니다. 1912년에 메이지 덴노가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덴노가 된 인물이 다이쇼 덴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이쇼 덴노 집권기에 일본에서 크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시절에 일본이 참전하게 되는 1차 세계대전이고요. 또 하나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부르는 일본의 민주화 흐름입니다. 자, 먼저 1912년에 다이쇼 덴노가 이제 즉위를 하고요.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가스라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범한 가스라 내각은 3차 가스라 내각이에요. 앞서 1차 가스라 내각, 2차 가스라 내각이 있었는데, 자, 이 가스라 내각에서 가스라라는 인물이 바로 가스라 다로라는 인물인데요. 지난 시간에 러일 전쟁 그 흐름 속에서 말씀드렸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그 가스라가 바로 이 가스라입니다. 자, 근데 이 가스라 내각은요, 당시 천황과 좀 밀접하게 지냈고,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며 군비 확장을 하는 이런 정책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시민들이 많이 반발하게 돼요. 일본 국민들 중에 특히 이 중상층들이 가스라 내각에 처음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고요. 이게 민중의 확산이 되면서 결국 민중들의 폭동처럼 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요, 경찰서도 막 장악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도 습격하는, 친정부 언론사도 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당황한 가스라 내각이 버티다 결국 내각 출범 62일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민중들의 힘으로 가스라 내각을 무너뜨린 이 사건을 우리가 다이쇼 정변이라고 불러요. 1913년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이쇼 정변을 계기로 일본 사회의 민주화 흐름이 크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언론도 이렇게 자정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민들을 중심으로 많은 민중에게 민주화의 흐름이 확산이 됐고, 시민 조직들이 새롭게 출범해서 보통선거를 주장하는 그러한 민주화 흐름이 쭉 전개가 됩니다. 이게 1910년대부터 해서 1920년대 전반기까지 쭉 흐름이 전개가 되는데, 이러한 그 시대를 우리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는 하는데, 여튼 여러분들은 이제 1913년부터 쭉 1920년대 전반까지 이렇게 민주화 흐름이 일본 사회에서 전개가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진행되는 그 초반기에 1914년에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빵 터져 버렸습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3국 협상팀 세력이 편을 먹고,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또 오스만 제국 등 이런 동맹국 팀이 편을 먹고 이제 싸웠던 그런 세계대전이 되겠는데요. 당시 영국과 일본은 영일 동맹 관계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902년에 1차 영일 동맹이 형성이 됐고 1905년에 2차 영일 동맹이라 부르는 것도 이제 전개가 됐었잖아요. 아무튼 영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세계대전을 치르던 영국이 일본에게 전쟁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영국과 상대하던 나라가 독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독일의 무장상선을 좀 검사해다오라며, 즉 독일 무장상선 수색을 딱 일본한테 영국이 요청을 한 거예요. 영국은 딱 이 무장상선 수색까지만 딱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전면 참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이 앞서 했었던 그 요청을 취소해요. 아니야, 일본 너네 안 해도 돼. 취소를 했는데 일본이 그냥 냅다 참전을 진행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영일동맹 관계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런 구실로 참전을 해버린 거예요. 일본은요, 유럽에서 전개가 되는 이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에서 자신의 지위를 좀 확보하고 아시아 내에 자기의 지위를 좀 높여보려는 그런 의도로 전쟁에 적극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중국 안의 산동선 지역으로 일본군이 들어가요. 그래서 산둥반도로 들어가서 칭다오 지역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일본이 적극 군사 개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중국 내에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점령한 일본이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유럽 애들 정신이 없어요. 유럽에서 서로 싸우느라고. 쟤들이 이 아시아 쪽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일본은 이걸 이용해서 과감하게 중국의 21개조 요구라는 것을 딱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집권자는 위안스카이였어요. 이 위안스카이에게 1915년 21개조 요구를 제출을 하는데요. 이 요구 내용 중에 이제 골자가 뭐냐면, 산둥성에 이 과거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권을 전부 다 일본한테 넘겨달라. 그 다음에 위순과 다롄의 조차 기한을 99년 연장해달라, 뭐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또 남만주 철도 뭐 거기도 99년 연장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게 돼요. 위순 다롄 이쪽 지역은 일본이 러일 전쟁 승리하고 들어가서 이제 막 차지해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것들, 이런 이권을 우리 일본에게 다 인정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건데요. 중국 안의 반발은 당연히 거셌겠죠.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결국 이걸 일본에게 요청을 수락을 해줘 버립니다. 뭐 일본의 위협도 있었고, 또 위안스카이 입장에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지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이걸 인정해 줘 버립니다. 결국 1차 세계대전 1918년에 끝나게 되는데요. 일본은 이 전쟁 이후 사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오랫동안 또 과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유럽은 물자 부족 현상과 어려움에 놓였어요. 경제적 어려움에 놓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일본 물건이 주도적으로 더 잘 팔리게 됩니다. 유럽 물건들보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그 유럽의 배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선박이 조금 이렇게 부족해졌는데 일본 선박이 여기서 또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해운업, 조선업이 일본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세계 3위의 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해운업 국가가 됩니다. 이러한 그 상황들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좀 불편했는데, 아무튼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1월에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전쟁에서 이긴 국가들이 패전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을 응징하기 위해서 열렸던 국제회의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전승국들이 이제 패전국을 각각 이제 그 불이익을 주게 돼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일본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전승국 입장으로 이제 간 것이죠. 그런데 당시 전승국이었던 중국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이 중국 안에 갖고 있던 그런 그 이권들, 일본이 제출했던 21개조 요구의 그 내용들 철회해 달라고 국제회의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미 일본은 손써놨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을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해놨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중국 내 이권이 인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21개조 요구 내용 등 중국 안에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독일의 이권을 그대로 일본이 얻게 돼요. 게다가 적도 조금 위에 독일이 갖고 있었던 태평양 지역의 그 섬들을요, 일본이 위임 통치하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섬도 태평양 쪽에 더 얻게 됩니다. 일본은 이득을 많이 취했네요. 아무튼 파리 강화 회의에서 서양 열강들이 일본 편 들어주게 되자 중국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사 운동이에요. 외세들 정신 차려라, 일본 이권 물러가라 이러면서 반일,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오사 운동인데, 여러분들도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1919년이거든요. 바로 두 달 전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이 3.1 운동에 자극을 받아서 중국 민중들이 일어난 것이 오사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겠죠.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본 안에서도 이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첫 번째, 3.1 운동이 한국에서 거세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찌껍했어요. 완전 한번 이제 움츠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통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일본이 한국의 무단 통치를 이렇게 살짝 바꿔서 문화 통치라는 개념으로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물론 그 내막은 상당히 기만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통치 방식을 바꾸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 국내에서도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일본이 해외에서 하는 게 한국 식민 통치하면서 한국인들 이렇게 억압하고, 중국에서 또 중국 사람들 이권 뺏고 막 이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 않다고 생각한 일본 안의 지성인들에 의한 어떤 그 정부 비판, 이런 것도 이제 전개가 됐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1년입니다. 21년에 국제사회에서 급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바로 미국의 일본 태클 걸기입니다. 이게 바로 1921년에 있었던 워싱턴 회의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었습니다. 미국의 견제였는데, 크게는 이런 겁니다. 미국이 9개 국가들을 모아요. 이 열강들을 모아서 내세운 게 해군 군비 축소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회의는 해군 군비 축소 회의인데요. 자, 미국 입장에서 이런 거죠. 지금 1차 세계대전 끝났는데, 저기 멀지만 태평양 건너 일본이 해양 강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막대한 또 이권도 차지하고 있고, 그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파이를 일본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이 서양 열강들이 약간 그 힘들어하는 틈에 일본이 해양 강국으로 막 성장하고 해운업도 막 세계 3위로 올라가고 선박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얘네가 해군 키워서 태평양 건너 미국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서양 건너편엔 또 섬나라 영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 군비 축소를 하게 되는데, 당시 군비 축소 회의라고 하면 초점이 해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군으로 쳐들어오기에는 아직 당시 공군 비행기가 그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 침략을 받는다면, 또는 서로 남의 나라 쳐들어간다면 해군으로 쳐들어갈 가능성이 많았죠. 그래서 해군 군비 축소 회의가 열렸고 일본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개국의 합의에 의해서 해군 군비를 축소하게 되고요. 10년간 전함 축조도 금지되는 이러한 그 약속들을 서로 하게 되는데, 일본은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본이 견제를 당한 그런 측면인데요. 그런데
해군 군비 축소에만 이 회의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은요, 중국 내에 일본이 갖고 있는 이권들을 뱉어내라라는 식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워싱턴 회의에서 일본 너네가 갖고 있는 그 한반도의 그 식민지 지배권 이런 거 국제사회가 인정해 줄게. 단 중국 안에 니네가 갖고 있는 거 뱉어내. 산둥반도 뱉어내. 그 다음에 21개조 요구 중에 이거 철회해. 이렇게 일본에 대한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일본한테 영일동맹 폐기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영국도 당시 일본과의 동맹이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도 동맹을 파기하길 원했고 미국이 요청하고 이러니까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영일동맹을 이때 끝내게 됩니다. 한편 워싱턴 회의에서는요, 중국의 독립, 주권, 그 다음에 영토를 보존한다, 그 다음에 중국 내에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회균등의 의미가 뭐냐면요, 중국 안의 이권을 먹을 기회를 균등하게 다른 나라들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과거 이 워싱턴 회의 직전까지 중국 안에서 일본이 많은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일본 뱉어내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 안에서 공평하게 좀 먹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식의 기회균등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워싱턴 회의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열강들이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에 대한 이권을 서로 나눠 먹고 또 해군 군비도 축소하는 이런 주제로 전개가 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 이 워싱턴 회의 내용을 다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 내 이권도 뱉어내야 되고 영일동맹도 깨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게, 안 그러면 국제적으로 완전 왕따, 고립이 될 판이었거든요. 여튼 이렇게 외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국내에서는요, 또 상당수의 또 정치 세력들, 또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런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너무 굴욕적이었다라는 거죠. 워싱턴 회의를 갔다 온 일본 그 세력들은 협조 외교였다,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우리가 한 것이다, 협조 외교다라고는 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이 강경한 정치 세력들이 봤을 때 이거는 굴욕이다, 연약하고 모욕적인 외교를 했다 라며 상당한 일본의 분위기가 이제 보수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세져야 돼 라며 군부가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또 일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튼 아까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말씀드렸는데, 1920년대 들어와서 24년에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반영된 내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내각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내용을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하고 의회 정치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일본 내에 이런 그 개혁 세력들 또는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반영돼서 뭐 보통선거 이런 게 이제 실현은 됐지만, 완벽하게 다이쇼 데모크라시 세력의 의견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실현된 그러한 일본은 아니었다. 오히려 워싱턴 회의 이후 싹트게 되는, 조금씩 더 꿈틀꿈틀 일어나는 보수 군부 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1930년대 일본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일본은 1930년대 군국주의 세력의 강압적인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의견 좀 반영한 의회 정치가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 일본은 매우 강경한 군국주의 국가가 돼버리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